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양병원 종사자와 1차 대응 요원에 이어 병원 의료진도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한층 가까워진 일반인 접종과 관련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선 도 방역당국과 함께하면서 그 궁금증 해소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원섭 도 방역대응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먼저 시청자와 도민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방역대응과장 박원섭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들께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방역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매우 죄송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금년 2월부터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차질 없는 예방접종과 또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로 올 한 해는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당국에서도 정말 바쁜 하루 보내셨을 텐데요.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사실상 우리가 1차, 2차, 3차를 이제 유행을 했었습니다. 1차 유행이 지난해 2월 달에 발생을 했고요. 네. 2차가 8월, 또 3차가 작년 1월에서 1월 초까지 발생을 하면서 사실상 그동안 우리 도 대응하는 인력은 처음 이제 1차, 2차 때는 보건정책과에서 한 개 팀이 이제 담당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2차 유행 때는 이제 감염병 관리과가 신설이 되면서 한 12명에서 14명이 이제 인력을 대응했고, 그 이후에 1월 15일자로 우리 방역대책 추진단 TF팀이 생기면서 지금 네. 현재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대량 3차 유행 때가 거의 우리 도 확진자의 약 70%, 80% 이상이 3차 네. 유행 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직원들이 14명, 12명에서 사실상 거의 24시간을 전담하다시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초과 근무 시간이 200시간이 넘은 상태. 그래서 네. 피로가 가중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제 추진단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당초 감염병 관리과 정원 12명에서 지금 감염병 관리과하고 방역 대응과 두 개 과를 해서 38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 지금은 3배 다소 정도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직원들도 피로도가 좀 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까지 이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코로나19 일일 브리핑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사실 연초에 한 3주간 네. 지사님과 코로나 발생 환자 현황에 대해서 일일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네.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또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더욱더 부담스러웠고요. 네. 그러나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보람도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정보를 도민분들께 전달해서 반응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최근에는 그렇다면 좀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 좀 양상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총 2,033명이 지금 발생을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상 연초에 1월까지가 3차 유행이 종료가 되면서 우리들의 경우는 한 자리 숫자를 최근까지 유지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진분도 잘 아시겠지만 평창군 네. 진분면에서 지금까지 70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분면 지역 주민이 한 8,7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다 해서 지금은 현재 거의 다 이제 확진자를 찾아내고 있지만 아직도 집중적으로 이번 주까지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좀 다소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평창군을 제한 지금 속초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또 가족 간의 감염, 직장 동료 간의 네. 감염으로 다소 지금 증가되는 추세가 있어서 좀 긴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지금 최근 이제 코로나19 양상을 보면은 대부분 좀 가족이나 지인 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약간 한 20%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강원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2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접종 대상자가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네. 그리고 119 구급대통 1차 대형 병원, 네네. 그다음에 코로나19를 전담 치료했던 전담 치료병원, 그다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그래서 총 이분들이 한 3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9,000명을 접종해서 약 8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보통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도내에 접수된 뭐 이상 반응 신고 건수나 뭐 주요 증상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현재 주로 맡고 있는데 네. 이제 이상 반응은 사실상 한 280건, 237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는데 보통 발열이나 이제 고열 증상이 좀 있는 것으로 좀 들어왔는데 뭐 심각한 상태까지는 간 거는 없습니다. 모두 다 경증인 네, 건가요? 경미한 수준으로 좀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 준비도 좀 속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 설치 상황도 궁금합니다.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방접종 백신은 이제 시군당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8개 시군에 지금 16개가 이제 18개가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먼저 원주시가 2월 달에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춘천, 강릉, 삼척, 인제가 이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까지는 모든 18개 시군이 설치를 지금 현재 거의 다 완료된 상태고 일부 보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지금 이 춘천 봄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먼저 좀 요양시설 종사자분들의 접종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1차 이제 춘천시 보건소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예방 접종을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센터에서 일단 3월 15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1차 대형 요원 등 이제 센터에서 접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 달 말부터 한 다음 달 초까지는 보통 이제 센터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네,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언제 나는 백신을 맞게 되나 좀 이런 접종 계획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일반 도민들은 백신 접종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반 도민들은 이제 계획서상에는 7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좀 빨라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7월 달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우리 강원도민이 70%인 92만 7천 명을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월까지는 도내에 이제 70%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도민분들께 접종 일자를 알려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알려주실까요? 7월부터 접종하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는 인터넷 사이트에 네. 누리집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사전 예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339 콜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 콜센터로 전화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아직 접종 일정이 확정이 된 상태는 안 합니다. 그 접종 일정이 확정이 되면은 문자 메시지로 접종 장소나 일시를 도민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 도민들이 접종할 수 있는 곳이 또 백신 접종 센터 이외에 또 다른 곳이 있을까요? 지금 보건소 또 네. 위탁의료기관 접종센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사실상 많은 사람을 접종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네.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약 330개 의료기관에 위탁 접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은 이제 센터 접종이 있고 위탁 의료기관 접종이 있고 보건소 내서 접종이 있고 또 병원에서 자체 접종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많은 도민분들이 또 이제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뭐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별로도 접종 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는 백신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보다 구입 시기가 네. 좀 빠를 수도 있고 또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종류별로 접종 일자를 잡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입하는 백신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또 화이자는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일반 주민들의 경우 이제 센터에서 맞을 경우에는 모더나나 화이자로 접종을 받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을 받게 됩니다. 네, 또 최근에 질병관리청이 이제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허용했잖아요. 그럼 네네. 강원도 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지금 17일까지 이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동의서를 받으면 이번 주 내에 확정을 해서 다음 주 3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좀 백신을 또 접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뭐 대기와 접종, 관찰 이렇게 3단계에서 6단계까지 지자체별 권고 단계가 있는데 이 강원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이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그 예방 접종 전에는 의사가 예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받는 분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라든가 또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또 음식물로 인해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예전표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작성 후에 의사에게 반드시 이제 사실을 좀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접종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종 후에는 접종 받은 기관에서 15분 내지 30분간 대기를 해야 됩니다. 네. 사실상 접종 후 이상 반응이 15분 내지 30분 내에 거의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30분 내에 접종받은 기관에서 대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 최소한 3일 정도는 평소보다 신체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다가 신고를 하시든가 하시고 또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백신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수송이나 보관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준비하고 계실까요? 지금 수송에 대해서는 우리 군인과 경찰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전담으로 해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송 문제에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백신을 보관하고 있는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위탁 의료기관 또 보건소에 냉동고라든가 냉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보관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정전을 대비해서 이제 UPS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는지 하는 알림 기능도 설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부 타 지역에서 오래된 냉장고로 인해서 적정 온도가 보관되지 않는 관계로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군보건소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백신을 통한 지금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도민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래서 사실 도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시는 게 이제 접종 후 이상 네. 반응 또 부작용을 가장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등 다른 백신에도 모든 이상 반응 사례는 다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도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경미하게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백신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는 이상 반응이 다른 백신보다 좀 낮다는 평가를 받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는 안전하고 백신 접종을 받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지금 질병관리청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잔량을 또 접종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게 백신 한 병을 접종하고 약이 남으면 그 남은 양을 또 대상자의 추가 접종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 도내에서는 그럼 어떤 계획을 이와 관련해서 갖고 계시나요? 사실상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10명분이 접종할 계획입니다. 네. 분이. 근데 이제 접종을 정확한 정량을 하다 보니까 한 명 내지 2명 분이 좀 남습니다. 사실상 어떤 원칙은 다 폐기입니다. 폐기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1명 내지 2명 분이 남은 상태에서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차 대응 요원에게 필요시 맞아도 되고
아니면 폐기해도 되고 네. 그거는 그 접종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일단은 폐기의 원칙입니다. 네. 폐기하는 게 원칙인데 뭐 약품에 이제 어떤 그 더 많은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도 가능하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종 기관에서 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군요. 또 지금 코로나19 이 백신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원주 요양시설 종사자가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근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백신을 접종 후에 사망을 한 사례입니다. 네. 당초 이분이 3월 3일 날 접종을 받은 분이에요. 3월 3일 날 접종을 받아서 3월 9일 날 사망을 해서 거의 일주일 돼서 이제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실상 이상 반응은 최소 3일 정도 네. 안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분은 접종 후에도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그리고 접종 받고 나서도 아무런 사망 직전까지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사후장에 이제 들어가서 사망하신 사례인데 그래서 그 지난번에 도 그 중앙역학조사관하고 우리 도 역학조사관이 이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네. 해서 일단은 이제 일차적인 거는 사망 백신과는 연관성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검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질병관리본부청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집단 면역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접종 그렇죠. 이후에도 물론 지금 중요하겠죠. 우리가 계획을 11월 말까지 접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접종하는 접종이 시작됐다 해서 그 면역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11월 말까지 이제 도민의 70%를 접종할 계획이기 때문에 집단 면역은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도민들께서 마스크 쓰기와 또 거리 두기는 잘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이 대부분 좀 가족과 지인 간 감염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좀 주의해야 할 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차 유행이 1월 초에 종료가 되면서 3월 7일까지 우리 강원도가 아까 그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3월 7일부터 두 자리 숫자로 지금까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평창군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제 두 자리 숫자로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대부분의 지금 감염 경로를 보면은 그 수도권을 다녀오거나 네. 또 타 지역을 다녀온 후에 가족 간의 접촉으로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많게는 어떤 데는 50%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좀 거리 두기를 좀 준수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로 해 주시고 또 좀 부탁의 말씀은 본인이 증상이 있으면서도 단순 감기겠지 하면서 일주일 열흘간 참다가 검사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런 사례로 인해서 그 가족 감염이라든가 그 옆에 있는 친구 또 지인들 간의 접촉을 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께서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역도 백신도 이 정확한 정보와 대응만이 위력을 가집니다. 일상 회복의 첫걸음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리 모두가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다시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